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 참 좋은데 원래 내일 토요일 날 원래 촬영을 나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센터들 간의 어떤 사정도 있고 날씨도 사실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가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방송 촬영 영상 제작을 위한 어떤 기초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진들 다 배우셔서 기본적인 오늘은 이제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어떤 용어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정의하고,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재미있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능력 있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소양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에 대한 지난주에 대해서 2탄을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구도와 샷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도와 샷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공부할 때는 이제 프레임으로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사진을 찍을 건지, 또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건지, 그 인물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두면 더 좋은 사진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이야기를 이미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도와 쇼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사각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범위 같은 것들을 구도라고 하고, 쇼트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샷 한 샷을 찍어내는 그 프레임 단위들을 말해요. 그래서 동영상은 어떤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청각적 요소를 함께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찍고 이러는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영상을 만들 건지를 미리 약간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동영상이 될 것이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음악을 입히고 내 목소리를 넣어서 어떤 내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봐도 자막을 되게 잘 넣죠. 그래서 그런 자막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배가할 수,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만든 동영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어떤 동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어떤 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표현력이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런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구도예요. 그래서 구도는 여러분들 사진할 때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 촬영할 때도 구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왜 3분할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화면을 가로 3등분, 세로 3등분해서 그 꼭지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꼭지점 상에 중요한
피사체,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딱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3분할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3등분 법칙이라고도 하고 황금분할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영상의 구도는 사진과 다르게 이제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그런 이 동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성이나 그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 내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고정된 카메라 상에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정된 물체를 향해서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화면을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메라 움직임에는 줌이라는 게 있고 팬이라는 게 있고 틸트라는 게 있어요. 줌은 이렇게 점점 좁혀가는 것, 점점 줌 아웃하면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펜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가로로만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틸트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줌은 카메라 자체의 줌 서버를 이용해서, 이게 우리 링 있잖아요. 카메라 렌즈에 그 링을 이용해서 피사체의 크기를 확대하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촬영 방식을 말해요.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카메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촬영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좁히는 동작으로 줌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줌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줌을 만들기도 하고 줌 아웃을 하기도 하고 줌 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물체 크기를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줌잉이라고 그래요. 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줌을 하게 되면 작은 물체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줌인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촬영 화면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8배로 줌으로 확대했을 때 화면 크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가로로만 움직이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펜, 그다음에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틸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넓은 곳을 한꺼번에 촬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쭉 훑어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을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훑은 것을 펜이라고 하고,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긴 건물, 큰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시키지 못했을 때 부분적으로 쭉 훑어내리면서 보여주는 것을 틸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은 펜과 틸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에펠탑의 꼭대기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쭉 훑으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죠. 지금 이제 패닝을 한번 볼게요. 지금 패닝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로로만 움직이는 걸 말해요.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우리 시선은 보통 어떻게 흐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패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틸트는 큰 건물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펜과 틸트 잘 이해됐나요? 펜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펜은 가로로 넓은 범위를 보여줄 때 이렇게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틸트는 아주 높은 건물 같은 걸 찍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훑으면서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범위를 이렇게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담아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패닝이 한 가지고 가로로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틸트는 세로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체에서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을 줌밍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왜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그 동영상을 촬영할 때 움직임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한 가지는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고 지금 한 거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가로의 움직임, 세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렇게 좁혀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줌인과 다르게 카메라가 직접 따라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를 직접 이렇게 들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움직이면서도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물론 뭐 카메라 안에, 핸드폰 안에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조금 흔들림을 방지하지만 많은 움직임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짐벌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움직임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긴박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이 그런 보조 장치 없이 그냥 손으로 들고 찍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흔들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들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긴박한 승부, 마지막 승부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영화의 추격신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혹은 전쟁 영화에서 막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무슨 상륙 작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짐벌은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어도 흔들림이 이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그런 짐벌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추격신을 흥미진진하게 그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짐벌을 이용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짐벌을 이용한 촬영 완성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이 짐벌을 이용해서 어떻게 촬영됐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종류의 짐벌인데요. 신기하죠.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그걸 조정하는 거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이제 이 짐벌의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거죠. 물론 저런 장비는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유튜버가 된다면 저런 장비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뛰는 장면을 찍은 건데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조작을 해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사람하고 뛰는 사람하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카메라가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시면은 꼭 카메라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차 위에 이렇게 조금 높이 올라가서 촬영을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조작을 한 거죠. 재밌죠? 카메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여요. 점점 아주 스무스하게 카메라의 위치를 높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촬영 방법을 이렇게 아주 작은 장비로, 저게 원래 이렇게 커다란 크레인 장비로 촬영하는 건데 그런 엄청나게 큰 방송 장비 없이도 뭐 그냥 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짐벌을 이용.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첫 번째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눈만 큼직하게 그 촬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을 쓴 샷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크게 확대돼서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극단적인 상황하에서 슬픔이나 분노, 긴장감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적절한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클로즈업 샷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물의 얼굴 전체를 화면으로 가득 채우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나 표정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리를 띄어서 찍는 것이 미디움 샷인데, 미디움 샷은 바스트 샷이라 그래서 요 가슴 위로 찍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샷이라 그래서 요 허리 위쪽으로 촬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샷이라 그래서 무릎 위쪽 부분부터 촬영하는 거, 조금씩 거리가 조금 멀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 같은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형태, 그다음에 그 인물의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바스트 샷은 인물의 가슴선에서 자르는 샷인데 얼굴에서 요 목 밑에까지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웨이스트 샷은 인물의 허리로부터 이 머리까지 나오는 건데, 그 요런 미디움 샷의 목적은 보통 인물을 촬영할 때 점점 피사체가 멀어질수록 주변 배경이나 화면 안에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그 환경 안에서
피사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뉴스의 인터뷰를 실을 때, 인터뷰를 촬영할 때는 보통 이 미디움 샷을 많이 사용하죠. 조금 더 내려가서 풀샷은 우리 몸 전체가 다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피사체가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피사체보다는, 그러니까 주제보다는, 인물보다는 배경이 더 중요하다? 그게 아니죠. 이 위에 이제 미디움 샷까지는, 미디움 샷이나 니샷까지는 피사체가 배경보다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풀샷은 피사체와 배경이 거의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롱샷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떨어져서 풍경이 더 강조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인물이 화면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도록 촬영을 하지만 배경에 따라서는 인물 크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과 피사체의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배경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롱샷은 뭐냐면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피사체를 촬영할 때, 그래서 이제 주로 드론이나 항공 장비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뭐죠? 이 이야기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카메라 안에 담을 때, 이야기 전체를 보여줄 때 이렇게 이런 촬영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샷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눈높이로 본 때 아이 레벨 앵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사체의 눈높이에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앵글을 말해요. 그다음에 하이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부감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촬영을 하는 방법인데, 상황이나 배경을 전체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인물을 오히려 깔보거나 코믹하게 할 때, 혹은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 때, 아니면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물 간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한 인물을 촬영하는 때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로우 앵글은 자신보다 더 큰 피사체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앵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한자로는 안각, 올려다보는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인물에게 좀 더 압도적으로 보이도록 뭔가 큰 인물, 우리가 이제 이 거인을 만났다 뭐 이런 느낌을 줄 때 이런 로우 앵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인물을 의지 있게 또는 거만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로우 앵글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인물 간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인물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선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카메라를 약간 기울여서 촬영하는 건데, 조금 이제 긴장감을 준다거나 역동성을 보여주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물을 놓고서 영상을 촬영할 때 이 인물과 나머지 부분의 여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백은 이제 헤드룸과 노즈룸이라고 하는데, 헤드룸과 노즈룸은 이 우리 머리 위에 어떤 공간을 얼만큼 남겨둘 건지, 그 다음에 이 코 앞부분의 공간을 얼마나 남겨둘 건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움직임 없이 고정된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 인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물의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헤드룸하고 노즈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정하게 인물 위로 이렇게 남은 공간. 제가 지금 지금 교수님 보면은 이 머리 위에 공간이 요만큼 떠 있죠. 그게 이제 헤드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있어서 이렇게 요 정도 위치가 지금 이 노즈룸으로 적당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헤드는 이제 우리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 노즈룸은 이제 코 앞으로 얼마만큼의 공간을 배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분의 1 법칙에 착안해서 혹은 요만큼 정도 한 뭐 이렇게 6분의 1, 5분의 1 정도의 공간을 띄워두는 뭐 그런 헤드룸이 있다 하고, 그다음에 노즈룸은 이제 3분할 법칙에 맞춰서 공간을 배정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그 교과서적인 입장이고, 최근에는 이제 헤드룸과 노즈룸, 황금분할 구도까지도 다 깬 어떤 화면 구성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불안정해 보인다고 해서 기피했던 구도가 이제는 오히려 감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막과 어우러져서 이 옆에 이제 자막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 샷은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노즈룸이 원래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 뒤쪽에 이제 공간을 두고 그 빈 공간을 자막으로 처리해서 여백을 이제 적절히 활용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상 구도에 있어서는 물론 검증된 이론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3분할 법칙이 있고 노즈룸을 얼마나 두어야 되고 헤드룸을 또 얼마나 띄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그 촬영자가 어떤 의도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같은 것들이 꼭 있다면은 그 의도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에 맞게 그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만의 개성 있는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같이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 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의 기본적인 단위를 보통 샷이라고 하는데 그 샷은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영어로 된 것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녹화 버튼을 이제 누르고 종료될 때까지 한 번 촬영된 분량을 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샷은 보통 동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샷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완성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샷의 크기와 각도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샷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차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동영상 촬영의 기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구도와 그다음에 샷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도라고 했고, 그다음에 샷은 그 카메라가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 녹화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까지 했을 때 그 한 녹화된 하나의 단위를 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카메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색다르고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릉원에 촬영을 같이 가서 재미있는 영상, 사진을 많이 담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 잘 이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완전히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다 잘 착용하시고, 어디 나갔다 오시면 손 잘 씻으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무튼 건강하게 이 그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